와들랑 퍼지는 소리 와들랑 와들랑 제주 마을은 겨운 소리 와들랑 들랑들랑 와들랑 들랑들랑 와들랑 방송. 안녕하세요. 제주 나무 아래에서 함께 책을 읽는 제주 낭독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함선율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책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입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고양이와 갈매기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고양이와 갈매기의 만남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매기 캔가는 기름덩어리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우연히 고양이 소르바스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결국 캔가는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르바스와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알을 먹지 않고 품어주고 나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지만 고양이는 나는 법을 모르고 날개도 없죠. 과연 소르바스는 캔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함께 제주 밤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내 꿈에서 최고의 선원들인 내 아들들 세바스티안, 막스, 레온에게, 아들들이 승선했던 함부르크 항구에게, 그리고 고양이 소르바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갈매기 캔가. 왼쪽에 청어떼다. 갈매기들은 푸케의 엘바강 어귀를 비행하고 있었다. 넓은 바다로 나가서 전 세계 항구로 뿔뿔이 흩어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크고 작은 배들이 많이 보였다. 그 배들은 인내력 좋고 잘 훈련된 바다 동물들처럼 차례로 열지어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은빛 날개를 자랑하는 갈매기 캔가는 선박의 깃발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 깃발들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쓰여졌으며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와 언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인간들이란 꽤나 복잡한 동물이야. 우리 갈매기들은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말 한마디면 다 통하는데 말이야. 그들은 네덜란드 북부의 덴 헬더까지 계속 비행해 그곳에서 다시 북쪽의 프리시아 섬에 갈매기들과 합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도버 해협을 경유하여 만차 운하까지 날아가야 한다. 캔가와 같은 암컷 갈매기들은 대연회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오징어와 정어리까지 준비된 호합한 축제였다. 그 사이에 수컷들은 벼랑 끝에 둥지를 틀고 암컷들은 그 둥지에서 알을 낳을 것이다. 검은 고양이 소르바스. 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몸집이 큰 검은 고양이는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다.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고양이는 그곳에서 소년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소년은 비스킷 상자를 집어들고 인심 좋게 1인분도 넘는 많은 양을 고양이에게 주었다. 몸집이 큰 검은 고양이는 아주 천천히 비스킷을 씹기 시작했다. 과자 먹는 즐거움을 최대한 길게 끌고 싶어서였다. 참 맛있는데? 날 생선내가 나는군. 훌륭한 꼬마야. 훌륭한 꼬마라고? 아냐, 이 세상에서 최고지. 소르바스는 소년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소년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소르바스는 원래 7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조그맣고 동그란 석탄 덩어리 같았던 소르바스는 마침내 어미 고양이의 말을 안 듣고 가출을 시도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생선 대가리 맛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집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몹시 궁금했고 세상의 일부라도 직접 보고 싶었다. 소르바스는 집에서 그리 멀리 나가지 않았다. 바로 아래에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 새가 부리를 떡 벌리고 서서 소르바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소르바스가 떨어진 곳은 모이주머니였다. 그곳은 꽤나 어두웠고 냄새가 지독하게 역겨웠다. 내보내줘! 내보내달란 말이야! 소르바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오, 제법인데 말도 할 줄 아네? 새는 입을 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고양이와 개구리도 구별 못하는 줄 아니? 고양이들은 털복숭이에다가 동작도 잽싸고 몸에서 슬리퍼 냄새가 나지. 너는 개구리가 틀림없어. 나는 개구리를 여러 마리 먹어본 적이 있지. 맛이 그리 나쁘지 않더군. 그런데 그놈들은 녹색이던데. 이봐, 너 혹시 도깨구리는 아니겠지? 새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윽고 입을 쩍 벌리고 말았다. 마침내 소르바스는 머리를 밖으로 밀어내고는 곧바로 몸 전체를 내던지며 땅 위로 뛰어내렸다. 소르바스의 몸 전체는 점액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다. 바로 그때 소르바스는 소년을 처음 보았다. 소년과 고양이의 우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된 둘 사이의 우정이 벌써 5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소년이 그의 머리에 입 맞췄다. 검은 파도. 켄가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를 쭉 폈다. 그러나 커다란 파도가 몸 전체를 덮어버렸다. 가까스로 물 위로 떠오른 켄가는 머리를 힘차게 흔들어 젖혔다. 눈앞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듯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켄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오염된 바닷물의 기름 탓이라는 사실을. 켄가는 온몸의 근육에 경련이 일 정도로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마침내 기름덩어리의 중심부를 벗어나 비로소 깨끗한 물과 만날 수 있었다. 눈에 묻은 기름을 씻어내기 위해 머리를 물에 담그고 수없이 눈을 깜빡였다.
마침내 눈가의 기름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 그제야 켄가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켄가의 운명이었다. 그래서 켄가는 생각했다. 차라리 커다란 물고기의 입속으로 빨리 없어져 버리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검은 물결, 검은 역신. 켄가는 죽음의 종말을 기다리며 인간들을 원망했다. 그 외에 특별한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통 전체를 뒤흔들어댔다. 그 순간 깜짝 놀랐다. 기름에 젖은 날개가 몸에서 떨어진 것이다. 은빛 깃털은 검은 농축 물질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날개는 최소한 펼칠 수 있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걸? 그래, 여기서 빠져나가서 높이, 아주 높이 나는 거야. 그러면 석유가 햇빛에 마를지 누가 알아? 켄가는 한 가닥 희망을 찾은 듯 혼자 중얼거렸다. 켄가는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를 힘차게 펄럭였다. 다리를 오므린 채 약 2뼘 정도 뛰어 올랐으나 곧 물 위로 내려앉고 말았다.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몸을 물속에 담그고 날개를 위아래로 여러 번 움직였다. 이번에는 떨어지기 전에 1m 이상 날아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키를 잡고 상승 조종을 할 수가 없었다. 몹쓸 놈의 기름덩어리가 꼬리 밑동에 깃털까지 몸에 찰싹 달라붙게 만든 탓이다. 그는 몸이 무거워지고 날개의 움직임이 갈수록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다. 더 이상 높게 날 수도 없었다. 이제는 지금의 고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켄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힘을 다해 활갯짓을 했다. 얼마 동안이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켄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황금빛 첨탑 위를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산 미겔이다! 켄가의 마지막 비행. 고양이가 등에도 햇빛을 쬐려고 천천히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윙윙 소리를 내며 전속력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경계하며 벌떡 일어섰고 발코니에 떨어지는 갈매기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검은 파도에 휩쓸렸어. 바다의 재앙덩어리 말이야.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갈매기가 처량하게 읊조렸다. 죽는다고? 그런 소리 마. 너는 단지 피곤하고 약간 지저분할 뿐이야. 그게 전부야. 그런데 이왕이면 동물원으로 날아가는 게 어떻겠니? 동물원은 여기서 그리 멀지도 않아. 거긴 너를 도와줄 수의사들도 많아. 소르바스가 말했다. 그럴 수 없어. 이게 내 생의 마지막 비행이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무엇이든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소르바스는 다정다감하게 말했다. 나는 쉴 시간이 없어.
우선 알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갈매기가 살포시 눈을 뜨며 말했다. 그래, 알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소르바스가 되뇌었다.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알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해줘. 마지막으로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약속해줘. 마침내 캥가가 마지막 숨을 내뱉었다. 바로 그때 파란 얼룩무늬의 하얀 알 하나가 석유로 흠뻑 젖은 캥가의 몸에서 굴러떨어졌다. 나이를 알 수 없는 고양이 꼴로네요. 이 친구, 방금 지나간 거 자네도 봤나? 그중 한 마리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럼 얼마나 새까맣던지. 기름때 덩어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콜타르 덩어리라고 부르는 게 더 낫겠군. 어이, 콜타르 덩어리, 어디 가니? 다른 한 마리가 물었다. 소르바스는 이 정도의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고 길을 재촉했다. 드디어 식당 문 앞에 도착했다. 꼴로네오와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매우 급한 일입니다. 급하다고? 항상 급한 일이로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겠지만 위급한 일이라고 하니 할 수 없군. 세크레타리오는 이렇게 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꼴로네오는 나이를 알 수 없는 고양이였다. 오, 소르바스, 카로 아미코! 소르바스를 알아본 꼴로네오는 늘 그랬듯이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했다. 포르카 미세리아, 그 불쌍한 갈매기가 다시 날 수 있게 도와줘야겠군.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소르바스가 물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벨로 또도에게 상의하는 겁니다. 세크레타리오가 의견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일세. 그런데 이 친구, 왜 남의 말을 가로채는 거야? 꼴로네오가 항의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당장 사벨로 또도를 만나러 가겠어요. 소르바스가 일어서며 서둘렀다. 항구의 이상한 집, 하리 전시장. 사벨로 또도는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곳에 살고 있었다. 처음 보기에는 진기한 물건을 파는 무질서한 상점 같기도 했고, 불법 박물관 혹은 쓸모없는 기계들을 모아놓은 창고,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책들이 쌓여있는 도서관 같기도 했다. 어이, 벼룩덩어리들! 잠깐만 입장료를 내야지! 마티아스가 목에 힘주며 말했다. 언제부터 고양이에게다 돈을 받았나? 세크레타리오가 웃기지도 않는 투로 항의했다. 이봐, 안 보여? 안내문을 잘 봐. 입장료 2마르크라고 써있잖아. 고양이는 무료라는 말은 어디를 봐도 없지. 입장료 8마르크를 내던가 아니면 나가주게나. 침팬지가 힘차게 소리쳤다. 어이, 원숭이 양반, 당신 산수 실력 형편없구먼. 소르바스는 매우 침착하게 그러나 매우 강경한 어조로 협박했다. 좋아, 이번만은 못 본 척 해주지. 그러니까 어서 들어가시지. 침팬지는 짐짓 침착한 채 하며 그들을 받아들였다. 고양이 3마리는 당당하게 꼬리를 고추세우고 전시장으로 들어갔다. 만물박사 고양이 사벨로 또도. 큰일 났군, 큰일 났어. 어째 이런 일이 생겼지? 사벨로 또도는 그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자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초조해하며
바닥에 펼쳐진 커다란 책앞을 지나다니는가 하면 잠시 동안 앞발로 머리를 감싸고 있기도 했다. 그는 정말로 침통해 보였다. 그렇게 갈매기를 놔뒀지.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방금 전 일이야. 소르바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맺었다. 끔찍한 이야기로군. 엄청나. 자,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군. 갈매기, 기름 덩어리, 갈매기, 병든 갈매기. 그래, 맞았어. 바로 그거야. 백과사전을 찾아보는 거야. 미안. 나한테 백과사전은 전부지. 이것만 보면 나도 모르게 흥분한다니까. 그러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갈매기에 대한 내용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그토록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는 갈매기는 은빛 조수과에 속하며 이는 깃털이 은빛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 정도였다. 그 정도는 고양이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이 백과사전 오곡백과 에라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말하려는 게 뭔지는 알겠지. 그렇다면 그 기름 덩어리를 갈매기 몸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없는 건가? 꼴로네오가 허탈하게 물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기가 막힌 생각이야. 진작 그 단어부터 찾았어야 했는데. 지금 당장 자네들에게 12권을 가져다 주지. 얼룩배기의 이응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야. 변하지 않는 약속. 고양이들은 지붕에서 발코니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갈매기는 이미 숨져 있었다. 꼴로네오와 사벨로또도 소르바스는 갈매기의 시신을 침통하게 바라보았다. 그 사이에 세크레타리오는 몸에 붙은 벤진 냄새를 훌훌 털어내기 위해 꼬리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딱 한 가지. 갈매기의 날개를 꼭 접어주는 거야. 꼴로네오가 지적했다. 알이다! 마침내 알을 낳았구나! 소르바스가 놀란 표정으로 흥분해서 외쳤다. 이리 꼬이는곤 카루아미코. 이제 골치 꽤나 아프겠는걸? 꼴로네오가 안 됐다는 투로 쳐다보았다. 이제 이 알은 어떻게 한다지? 소르바스는 몹시 당혹스러웠다. 바로 이때였다. 모든 고양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사벨로또도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그 유명한 백과사전에는 그에 관한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리라.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소르바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푸르스름한 줄무늬가 덮인 하얀 알을 검은 배 쪽으로 바싹 끌어안았다. 그리고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어느 슬픈 밤, 달빛이 흐르는 고요한 밤이었다. 세크레타리오 사벨로또도 꼴로네오 소르바스, 그렇게 4마리의 고양이는 밤나무 밑에 구덩이를 팠다. 바로 조금 전
고양이들은 갈매기의 시체를 발코니에서 안쪽 마당으로 던졌고 시체를 구멍에 넣고 흙으로 덮어주었다. 이 모든 행동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어 진지한 어조의 꼴르네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양이 여러분, 오늘 밤 이 달빛 아래에서 우리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불쌍한 갈매기와 작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구의 고양이들은 항상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따라서 본인은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끔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하겠습니다. 우선 소르바스는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그 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사벨로또도는 그 백구사전, 박사사전, 아무튼 그런 책들을 뒤져 비행술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희생된 갈매기에게는 마지막 작별을 고합시다. 우리 모두 달을 향해 목을 쭉 빼고서 항구 고양이들이 부르는 송가를 합창합시다. 함부르크에 있는 모든 집안의 등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다. 그날 밤 항구의 주민들은 밤새 궁금해했다. 함부르크의 동물들을 갑자기 사로잡아 버린 저 이상한 슬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주 낭독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이 혼자서 읽어도 좋고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읽어도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읽어주셔도 좋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제주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어보아요. 와들랑 라디오를 응원하는 방법은 좋아요, 구독하기를 누르고 마지막으로 댓글을 달아서 응원해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